여러분, 해커들이 공격을 딱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그 회사의 약점을 귀신같이 알아낼까요? 이게 바로 모든 사이버 공격의 시작, 가장 은밀하면서도 또 가장 중요한 첫 단계인데요. 오늘 그 비밀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미스터리입니다. 공격자는요, 진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목표물을 손바닥 보듯 훤히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럼 대체 어떻게 이 디지털 세상에 탐정이 돼서 숨겨진 단서를 하나하나 찾아내는 걸까요? 자, 그 첫걸음부터 저랑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모든 해킹은요, 이 지도 한 장에서 시작된다고 보면 됩니다. 해커한테 그 지도가 뭐냐? 바로 인터넷의 거대한 전화번호 같은 거예요. 우리가 DNS라고 부르는 시스템이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google.com 이렇게 쉽게 주소를 치잖아요. 그걸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복잡한 IP 주소로 바꿔주는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녀석입니다. 그러니까 해커가 제일 먼저 어딜 뒤져보겠어요? 당연히 바로 여기죠. 이런 단계를 저희가 전문 용어로는 정찰, 영어로는 reconnaissance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게 그냥 정보 수집 이런 딱딱한 게 아니에요. 이건 뭐랄까, 진짜 디지털 탐정이 되는 거죠. 목표물이 온라인 세상에 남긴 아주 작은 흔적, 이른바 디지털 발자국을 하나도 빠짐없이 쫓아서 그걸로 거대한 공격용 지도를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자, 그럼 이 지도에서 뭘 봐야 될까요? 대체 어떤 단서를 찾아야 하는 걸까요? 바로 DNS 안에 숨어있는 레코드라는 정보 조각들입니다. 이 레코드 하나하나가요, 공격의 실마리를 푸는 아주 결정적인 퍼즐 조각이 되는 셈이죠. 보세요. 이 표가 바로 해커들의 치트시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A 레코드를 딱 보면 이 회사 서버가 대충 어디쯤 있겠구나 감이 와요. MX 레코드를 보면 이메일 시스템 정보가 다 나오니까 피싱 공격의 완벽한 타겟이 되죠. 그리고 제가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C네임 레코드를 보면 아하, 이 회사는 AWS나 구글 클라우드 같은 외부 서비스를 쓰고 있네? 이런 식으로 제3자 서비스에 얼마나 의존하는지까지 싹 파악이 됩니다. 이것만 봐도 벌써 공격 루트가 슬슬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자, 정보를 모으는 방식도 특이의 두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첫 번째는 수동적 정찰. 이건 뭐냐면 그림자 속에 완벽하게 숨어서 목표물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공개된 정보만 조용히 줍는 방식이에요. 반면에 능동적 정찰은 훨씬 저돌적이죠. 직접 목표물의 문을 뚝뚝 두드려보고 반응을 살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완벽한 스파이 활동, 다른 하나는 대담한 현장 수사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이 수동적 정찰은요, 절대 들키면 안 되는 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면 구글에다가 site.example.com 이런 식으로 특별한 검색어를 넣어서 숨겨진 서버 도메인을 찾아내는 거죠. 아니면 쇼단처럼 전 세계에 연결된 모든 기기를 보여주는 무시무시한 데이터베이스를 뒤져볼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요, SSL 인증서 발급 기록을 조회하는 것만으로도 개발팀이 테스트용으로 정가를 만들었다가 까맣게 잊어버린 내부 서버를 찾아낼 수도 있다니까요. 당연히 목표물 쪽에서는 아무런 경고도 울리지 않죠. 그야말로 유령처럼 움직이는 겁니다. 반면에 능동적 정찰은 훨씬 과감해요. 예를 들어 애드민, 데브, 테스트 이런 식으로 흔하게 쓰는 이름 수천, 수만 개를 그냥 막 던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버 도메인은 살아있네? 하고 존재하는 것만 쏙쏙 골라내는 거죠. 아니면 아예 회사가 가진 IP 대역 전체를 스캔해서 공식 지도에는 없는 숨겨진 서버를 찾아내기도 합니다. 이건 진짜 건물에 있는 모든 문을 하나하나 다 열어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들킬 위험은 크죠. 하지만 그러다 보면 잠기지 않은 뒷문을 발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능동적 정찰에서 진짜 잭팟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AXFR, 존 전송이라는 취약점이 발견됐을 때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정말 드물긴 한데 만약 이게 딱 걸리면요, 이건 마치 불만 있는 내부 직원이 회사 전체 네트워크 설계도를 통째로 당신 손에 쥐어주는 거랑 똑같아요. 단 한 번의 요청으로 그 회사의 모든 숨겨진 서버 목록을 그냥 다 받아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보세요. 이렇게까지 끈질기게 지도를 그리고 또 모든 문을 두드려보는 이유. 도대체 뭘까요? 결국은 단 하나, 잠기지 않은 문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많은 경우에 그 문은 처음부터 그냥 활짝 열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활짝 열린 문, 그게 바로 댕글링 DNS라는 겁니다. 이름은 좀 어려워 보이죠? 근데 개념은 진짜 간단해요. 이런 거예요. 맛집은 저쪽 코너 건물 2000입니다. 라고 써있는 낡은 안내판이 있어요. 그래서 가봤더니 건물이 통째로 철거되고 텅 빈 공터만 남은 거죠. 안내판, 즉 DNS 레코드만 덩그러니 남아서 허공을 가리키고 있는 바로 그 상태. 이게 바로 댕글링 DNS입니다. 공격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돼요. 자, 1단계. 해커가 바로 그 주인을 잃은 낡은 안내판, 댕글링 DNS 레코드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2단계. 그 안내판이 가리키고 있던 그 텅 빈 공터에 아주 재빠르게 자기 건물을 새로 짓는 거예요. 이게 바로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똑같은 이름으로 리소스를 잽싸게 선점하는 거죠. 자, 이제 3단계. 게임 끝났습니다. 이제 그 낡은 안내판은 합법적으로 해커의 건물을 가리키게 된 거예요. 멀쩡하던 회사의 공식 서브 도메인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해커의 손에 넘어간 겁니다. 아니, 이게 왜 그렇게까지 위험하냐고요? 그건 바로 우리가 가진 신뢰를 정면으로 공격하기 때문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늘 쓰던, 믿고 있던 login.example.com 같은 주소로 들어갔는데 사실 그 페이지가 해커가 만든 감쪽 같은 가짜라면요? 사용자들은 정말 아무런 의심도 없이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다 입력하겠죠. 이런 식으로 뺏어낸 서브 도메인으로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피싱 사이트를 만들어서 민감한 개인정보를 싹 다 훔쳐가거나 악성 코드를 심어버리는 겁니다. 정말 끔찍하죠.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 자, 그럼 이제 시점을 바꿔서 방어하는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소중한 디지털 영토를 지키고 이런 무서운 공격을 막아내려면 우리는 대체 뭘 해야 할까요? 핵심은 딱 한 단어, 뒷정리입니다. 첫째, 제일 중요한 건데요. 더 이상 안 쓰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없앨 때 서비스부터 지우면 안 돼요. 그걸 가리키던 DNS 안내판부터 먼저 철거해야 합니다. 이 순서 정말 별표 5개짜리입니다. 둘째, 주기적으로 우리 회사 도메인 전체를 싹 스캔해서 혹시 주인 잃고 버려진 유령 안내판은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해야 해요. 요즘엔 좋은 자동화 툴이 많아서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초에 아무나 빈 땅에 깃발 꽂지 못하도록 소유권 확인 절차가 아주 깐깐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아주 현명한 방법이겠죠. 자, 오늘 이야기의 마무리는 이 질문으로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은 여러분이 속한 조직의 수많은 디지털 분들은 지금 이 순간 과연 전부 제대로 된 곳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확신할 수 있으신가요? 어쩌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를 위해 활짝 열려있는 문이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봐야 할 시간입니다.